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큰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밤에. 네. 근데 뭐 상승은 했고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 분위기도 좀 완화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네요. 결국은 이제 무역 이슈와 그리고 어닝 시즌 두 가지 이슈가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주요 지수가 이제 신고점에 다시 한번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역 이슈와 관련을 해서는 19일 토요일에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역 전쟁을 끝내는 게 서로에게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1일 월요일에 트럼프 역시도 딜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합의 사안은 첫 번째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이런 발언을 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유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장기 평균이 한 65% 정도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이 긍정적인 초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요. 올해 지금 요일별로 보면은 S&P 500 지수가 월요일에 좀 부진했습니다. S&P 500 지수 ETF의 지금 수익률 변화, 1일 변화 이 평균 수치를 보고 계신데요. 네.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이고 전체로 보더라도 한 플러스 0.09% 정도의 1일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0.04%가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오늘만큼은 이제 월요일 증시에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은 분위기가 좀 완화됐다고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장에서는 이제 분쟁은 뭐 있는 상수인데라고 하면서 내성이 좀 생긴 걸까요? 좀 둘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어떤 헤드라인이 나오더라도 네. 좀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이 나아졌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자들이 무역 전쟁을 이제 뉴 노멀, 즉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상수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위쪽에 이제 진한색의 막대가 이제 2019년 10월에 이제 조사 결과가 되겠고요. 그 밑에 좀 연한 색깔이 9월의 조사 결과가 되겠는데 가장 위에 이제 무역 전쟁을 뉴 노멀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지금 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 밑에 보시면은 20년 대선 전에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 역시도 한 30%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좀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내성이 생기면서 좀 상수로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2020년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양측이 좀 합의를 이룰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도 상존하다 있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잉이 주가가 급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것 같아요. 네. 보잉이 오늘도 한 4% 가깝게 하락을 했죠. 네.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서 8% 넘는 비중으로 1위이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0.3% 이상의 좀 타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제 월가의 인내심이 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또 한 번 보잉에 대해서 불고 있죠. 737 맥스의 승인전, 즉 2016년 말에 조종사들이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내부 메시지가 최근에서야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에 상당히 좀 손상이 간 모습이 있고 여기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아웃포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416달러에서 323달러로 그리고 UBS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470에서 375달러로 목표 주가를 내렸거든요. 결국은 이런 이슈들이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은 보잉이 지금 한 11월 초쯤에 737 맥스 항공기 또 한 번 시범 운행을 하고 이제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서는 한 내년 1분기 정도 운항 재개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측에서는 4분기 전망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유지를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국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승인에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 혹은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롭게 승인을 그렇습니다. 내준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도 유럽 당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당국보다도 훨씬 더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운항 재개에 좀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결국 IB들의 투자 의견 줄 하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벌써 연말 랠리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워낙 우리가 8월도 어렵게 보냈었고요. 9월은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올해 많이 보냈기 때문에 내년 연말은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연말을 기대를 못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근데 지금 또 얘기하는 것도 적절한 시점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연말 랠리가 한 10월 말부터 시작이 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마침 월요일에는 좀 이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9월에 이제 S&P 500 지수가 1.7%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10월도 지금 약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는데 즉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은 꾸물꾸물 지금 올라가는 증시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계절성에 따른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측에 좀 표시된 부분이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즉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연말 랠리가 서서히 이제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10월은 지난 20년간을 보더라도 세 번째로 수익률이 높은 달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999년 이후에 대선 전해의 10월장, 즉 올해가 되겠죠. 지금이 되겠죠. 모두 상승장을 기록을 했고 또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6.5%였다고 합니다. 네. 연말 랠리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때 예정되어 있는 쇼핑 시즌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도 한 몫을 하고 네. 있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11월 말쯤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연말 쇼핑 시즌 즈음에서 또 랠리가 가속화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2007년에서 2017년에 좀 이 수치를 조사를 해봤더니 블랙 프라이데이 전 일주 그리고 후 일주의 기간 동안 S&P 500 지수의 주요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5%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상승 확률도 100%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전체로 보더라도 같은 기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률은 한 3% 정도로 소매체에 비해서는 좀 언더퍼폼을 하기는 했지만요. 근데 이제 올해가 더 기대되는 거는 많은 좀 우려가 있었죠.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소비 심리도 약화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뭐 보잉 이슈로 여행을 많이 안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쇼핑 시즌에 대한 이 전망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율 추이가 이제 2017년에 5%까지 오른 이후에 작년에는 2%로 둔화가 됐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3.8%에서 한 4% 사이 정도로 지금 네네.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증폭시키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네. 하고 계실 텐데 연말 랠리 실체가 진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이쯤 되면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가요? 좀 아니면은 연말에 저희가 좀 들뜬 분위기를 네네. 끼워 맞췄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역사적 추세 데이터를 전문으로 좀 취급을 하는 기관인 허버트 레이팅스에 따르면요, 1896년 이후에 다우 지수의 해당 월 저점에서 다음 월 고점까지, 즉 월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11월의 수익률이 7.2%로 상당히 좀 양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 랠리로 쭉 이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하지만은 다른 11달을 계산을 해봐도 수익률이 평균 7%로 그다지 큰 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10월 수익률이 8%대 중반에 근접을 하면서 상당히 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말 랠리는 좀 이유도 다양하겠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핑계를 갖다 붙인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연말 랠리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10월 말쯤부터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러나요? 보유 종목들의 종가를 집중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이런 여파도 있겠고, 두 번째로 연말 쇼핑 시즌도 있겠고, 세 번째로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좀 연말 랠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데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월에서 11월 증시 성적도 양호했고, 그리고 특히 대선 전해 미국 증시의 수익률이 양호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좀 달력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10월, 11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좀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또 묻어나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 종목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뿐만 아니라 사실 IBM도 계속 부진한 상태잖아요. 오늘 IBM을 들고 오셨네요. 네, 역시 다우 지수를 좀 짓누르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 UBS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170달러에서 14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 강세장 속에서도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장중 최저점에서는 한 2% 정도까지도 하락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 이 분석이 지속 가능한 한 자릿수 중반대의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하향 추세인 전통적인 이제 테크 사업에서 내년에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은 상황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하면서 매출에 대한 실망감이 이미 드러났었죠. 지난주에 실적을 네. 발표를 했었죠. 분기 매출이 180.3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를 1.9억 달러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5.5%나 급락을 한 바가 있는데 UBS가 한 자릿수 중반대 매출 증가율 달성이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해가지고 5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고 이번에도 마이너스 3.88% YOY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 우려들의 목소리가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 틈새 시장을 지금 노리면서 매출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IBM의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훼손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들은 좀 어떨까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인가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IB들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BMO에서는 157에서 152달러로, 그리고 노무라는 175에서 170달러로, 웰스파고도 147에서 140달러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웨드부시라는 이제 IB에서도 기존 대비해서 10달러 하향한 155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클라우드 강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눅스로 유명한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인 레드햇을 인수를 했죠. 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이익률 악화라든지 그리고 IT 서비스 부문의 실적 부진은 계속해서 악재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IBM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의 모멘텀을 좀 유지한 채 기존 사업 내에서 외형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상당히 좀 기업 측면에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우 편입 종목 중에 비중이 12입니다. 한 네네. 3.5%. 뭐 꽤 되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전체 시장에도 좀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